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현직 영사의 폭로. JTBC를 통해 보도됐죠. 기억하십니까? 당시 파장이 어마어마했고 최순실 게이트가 확실히 존재했다는 걸 입증하는 현직 공무원 최초의 증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향후 불이익을 당하면 다시 인터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오늘 김재천 영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영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네, 예. 조만간 귀국하게 되신다는 얘기를, 명퇴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어서 그 전에 현직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명퇴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면 그때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로 긴 시간 예정해 두고 예약해 두고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오늘 간략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JTBC 인터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JTBC 인터뷰 이후에 외교부에서 감사가 왔고요. 네. 사실은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저희 청년사관하고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 재단하고 함께 최초 운영하는 표준 모델 세종학당이 이제 작년 12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었는데. 세종학당이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예. 네. 그게 이제 전면 백지화 됐고요. 제가 문제를 외교부에 제기해서 외교부에서 이제 감사가 오게 됐는데, 네. 어제 다른 건 대충 하고 저를 집중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저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전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총영사가 바로 최순실 인사라고 했던 그 총영사입니다. 총영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종학당이 외교부 감사로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외교부 감사에서는 그 책임을 오히려 김재천 영사님에게 묻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총영사의 결재를 받고 제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 총영사께서 이제 없던 걸로 했고요. 외교부에서 무관심하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교부에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저 때문에 이 세종학당이 안 되는 걸로 이제 그게 뒤집어진 결과가 돼서 저를 감사를 했죠.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음해였던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총영사가 결재는 했지만 지금 영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세종학당이라는 그 세종학당이 뭔가 합작 네네. 요 세종학당 사업이 인터뷰 이후에 갑자기 중단이 됐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거꾸로 영사님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뒤집어 씌우더라. 이런 얘기군요. 예. 감사를 당해야. 제가 말씀하십시오. 세종학당 재단 측에 사실 미안한 마음이 있죠. 저를 믿고, 청원사관을 믿고,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게 됐기 때문에 너무 예산적 낭비도 심하고, 상당히 1년 동안 필요하게 된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해서 지난 12월에 외교부 감사가 들어왔는데, 총영사를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영사님을 감사했다. 그런 얘기군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발령 전보가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 주요 경력 대부분을 지금 베트남에서 계셨는데 17년간 25년 중에 외교부 25년 중에 베트남 17년 근무면 베트남 그야말로 전문가신데 발령 전보를 내렸다고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규정이 있어서요.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제 전보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제가 베트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담직이라고 하는 베트남 붙박이라고 하는 그런 직을 선택을 했는데 승진 포기하고 근데 그것에 무관하게 이제 오래 근무했다라는 대충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로 한국을 발령나게 됐습니다. 서울로요, 갑자기. 17년간 베트남 전문가인데 갑자기 서울로 와라.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흔히 지난 정권에 쓰던 방식이 개인 사찰을 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사실 말 듣지 않는 그 공무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밝혀진 경우도 있었는데 본인의 인터뷰 이후에 작년 12월 외교부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교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민원 서비스, 여권 공정 등 체계에 필요한 업무를 7년 반을 민원실을 운영했는데요. 네. 그 민원실에 있는 행정 직원, 제 부하 직원을 압박을 해서 저에 대해서 뭔가를 캐려고 했고, 그 다음에 민원실 전화를 뭐 20일 동안 안 받았다고 외교부 감사관실에 누군가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민원실 전화는 한 대밖에 없고, 우리 행정 직원이 받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직접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교민들 몇 명이 이제 누군가 사주를 받아서 저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음해성 민원을 외교부에 넣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크게 저한테 문의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 10월 달에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한국에 휴가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것도 조영사 본인이 결제를 안 했다고 하면서 외교부에 저를 고발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외교부에 들어와서 사유서를 쓰게 됐고요. 사실 유치합니다. 저는 총무과에 결제를 올렸던 결제를 밟았었거든요. 외교부에서 보고를 했고요. 네. 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 25년 동안 사유서를 이런 사유서나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뭐 모범 공무원상이나 이런 여러 상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징계를 받았다면 명퇴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인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 그 다음에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주례 회의도 JTBC 이후에 월요일마다 하는 회의를 취소를 했고요. 주례 회의. 그다음에 7개월 만에 살짝 티타임 형식으로 이제 부활했는데 제가 물었죠. 그 회의를 부활한 거냐 아니냐 했더니 그냥 바쁘지 않은 사람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리는 잘 못 비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마 외교부에 제가 회의도 참석 안 하고 그런 게을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총무사 얼굴을 한 번 못 봤고요. 다른 용사들 얼굴 10명 됐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름 투명 인간으로서 총무사관에서 좀 고립됐습니다. 몸은 제가 편했는데 원래 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이런 일들을 창의적으로 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사실 1년 동안 했습니다. 총영사 얼굴을 못 본 지가 1년이 됐어요? 예.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하니까. 회의가 아니라 이제 회의 자체를 이제. 회의를 없애고 티타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7개월 후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비공식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아예 정영사 안에 없는 존재로 이제 된 거죠. 대외 활동 자체가 제가 이제 못하고 업무가 축소돼서 민원실 사무실만 지키는 업무를 했죠.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총무과에 결제를 올렸는데 그 결제를 총영사 본인이 안 했다고 나중에 주장하면서 고발해가지고 사유서도 썼다. 예. 그리고. 네, 외교부에는 제가 총무과에서 보고를 안 해서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금년 말에 갱신 안 하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교민 몇 명이 집중적으로 음해하는 민원의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교민 몇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음해성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을 직접 외교부에서 들은 게 아니고 네. 중간에 어떤 분이 외교부에 지금 간부를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투서를 많이 들어와 있다 집중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했는지는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 자체를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직접 받으신 게 아니고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외교부로 직접 보냈으니까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예, 그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전화 한 통밖에 없고 행정직원이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전화를 직접 받지 않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또 고발하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명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외교부에 25년, 베트남에 17년, 호치민만 2번에서 14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재공간 업무라는 게 사실은 공관장, 총영사와 대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95년에 제가 호치민에 처음 나와서 조금 못된 총영사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과 같은 그 사건 일을 많이 시키고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도 사실은 시키곤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자신이 싫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항을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고 또 윗사람 말 안 들으니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저희 정체성을 찾게 한 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만드신 각 부처 혁신 토론방이었는데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많이 냈죠, 실명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찍혔고요. 이제 외교부 직원들, 하위 직원한테는 제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간부직에는 문제 인물로 찍혀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였죠. JTBC 인터뷰는 사실 그렇다면 그렇게 쌓여있던 문제의식이 한 번에 터진 거군요. 말하자면. 예, JTBC 인터뷰는 사실 필연적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지만, 제가 평소에 문제의식을 갖고 비판하고 행동해왔던 이유였기 때문에, 그냥 따지지 않고 할 수 있었죠. 사실 외교부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고요. 좀 더 다니면서 제가 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좋겠지만 평범하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한 저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들이 참 힘든 시기였고요. 좀 사실은 좀 쉬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외교부에서 홀로 투쟁만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을 크게 멀리 볼 때 외교부에서 제가 오래 남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제 아내도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을 겪으시는지는 저희가 대충 알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뭐 외교부도 장관이 바뀌고 일부 간부들이 바뀌어가는 중이긴 하지만 아직 그 오래 쌓인 어떤 구조가 문제가 크군요.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귀국을 2월 달쯤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명퇴 계획도 있다고 하시니까 그 게스트 직접 모셔서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제가 네. 잠깐만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한마디요? 예, 짧게.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공무원 사회는 외부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야 변화하는 조직입니다. 자체 변화를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무원 사회를 잘 감시하고 동시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 그런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시와 격려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5년 동안 사유서를, 이런 사유서나 이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뭐 모범 공무원상이나 이런 여러 상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퇴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징계를 받았다면 명퇴를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인데 사실은 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 그다음에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주례 회의도 JTBC 이후에 월요일마다 하는 회의를 취소를 했고요. 주례 회의. 그다음에 7개월 만에 살짝 티타임 형식으로 이제 부활했는데 제가 물었죠. 그 회의를 부활한 거냐 아니냐 했더니 그냥 바쁘지 않은 사람만 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민원실 업무를 하기 때문에 자리는 잘 못 비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아마 외교부에 제가 회의를 참석 안 하고 그런 게을리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사실 1년 동안 총영사 얼굴을 한 번 못 봤고요. 다른 영사들 얼굴 10명 됐는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름 투명 인간으로서 총영사관에서 좀 고립됐습니다. 몸은 제가 편했는데 원래 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일을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짜고 해서 이런 일들을 창조를 하는 스타일인데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싶은 생각을 사실 1년 동안 했습니다. 총영사 얼굴을 못 본 지가 1년이 됐어요? 예. 회의에 참석하지를 못하니까. 회의가 아니라 이제 회의 자체를 이제 회의를 없애고 티타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7개월 후에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비공식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아예 종영사관에 없는 존재로 이제 된 거죠. 대외 활동 자체가 제가 이제 못하고 업무가 축소돼서 민원실 사무실만 지키는 업무를 했죠. 휴가를 갔다 오겠다고 총무과에 결재를 올렸는데 그 결재를 총영사 본인이 안 했다고 나중에 주장하면서 고발해가지고 사유서도 썼다. 예. 그리고. 네, 외교부에는 제가 총무과에서 보고를 안 해서 제가 보고를 했거든요. 제가 운전면허증이 금년 말에 갱신 안 하면 없어지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현직 영사의 폭로. JTBC를 통해 보도됐죠. 기억하십니까? 당시 파장이 어마어마했고, 최순실 게이트가 확실히 존재했다는 걸 입증하는 현직 공무원 최초의 증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분과 인터뷰하면서 향후 불이익을 당하면 다시 인터뷰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정황이 있어서 오늘 김재천 영사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영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공장장님. 네, 예. 조만간 귀국하게 되신다는 얘기를, 명퇴를 하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들어서 그 전에 현직에 계실 때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명퇴를 하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시면 그때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기로 긴 시간 예정해 두고 예약해 두고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오늘 간략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JTBC 인터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JTBC 인터뷰 이후에 외교부에서 감사가 왔고요. 네. 사실은 이제 세종학당이라고 저희 총영사관하고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의 세종학당 재단하고 함께 최초 운영하는 표준 모델 세종학당이 이제 작년 12월에 오픈을 앞두고 있었는데. 세종학당이라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예. 네. 그게 이제 전면 백지화 됐고요. 제가 문제를 외교부에 제기를 해서 외교부에서 이제 감사가 오게 됐는데, 네. 오히려 다른 건 대충 하고 저를 집중 감사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저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전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총영사가 바로 최순실 인사라고 했던 그 총영사입니다. 총영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세종학당이 외교부 감사로 중단이 됐는데, 그런데 외교부 감사에서는 그 책임을 오히려 김재천 영사님에게 묻더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데 총영사의 결재를 받고 제가 이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이제 총영사께서 이제 없던 걸로 했고요. 외교부에서 무관심하게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외교부에 지도 감독을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가 저 때문에 이 세종학당이 안 되는 걸로 이제 그게 뒤집어 씌운 결과가 돼서 저를 감사를 했죠. 약간 이상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 음해였던 걸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총영사가 결재는 했지만
지금 영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세종학당이라는 그 세종학당이 민관 합작 예. 네네. 요 세종학당 사업이 인터뷰 이후에 갑자기 중단이 됐다. 그래서 감사를 요청했는데 거꾸로 영사님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뒤집어 씌우더라. 이런 얘기군요. 예. 예, 감사를 당해야. 제가 말씀하십시오. 세종학당 재단 측에 사실 미안한 마음이죠. 저를 믿고, 청원사관을 믿고, 1년 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되게 됐기 때문에, 너무 예산적 낭비도 심하고, 상당히 1년 동안 필요하게 된 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영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해서 지난 12월에 외교부 감사가 들어왔는데, 총영사를 감사를 한 게 아니라, 영사님을 감사했다. 네. 예, 그런 얘기군요. 예.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자잘한 일들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발령 전보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그 주요 경력 대부분을 지금 베트남에서 계셨는데 17년간 25년 중에 외교부 25년 중에 베트남 17년 근무면 베트남 그야말로 전문가신데 발령 전보를 내렸다고요? 어떻게 내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규정이 있어서요.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지. 교민 몇 명이 집중적으로 음해하는 민원은 내용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교민 몇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음해성 민원을 넣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실은 제가 그 내용은 직접 외교부에서 들은 게 아니고, 중간에 어떤 분이 외교부에 지금 간부를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저에 대해서 투서를 많이 들어와 있다, 집중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왜냐면 제가 저를 아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내용을 했는지는, 왜냐면 너무 그 내용 자체를 저도 알 수가 없고요. 직접 받으신 게 아니고.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외교부로 직접 받으시니까. 많은 일을 겪으셨네요. 예. 그 전화를 안 받았다고 하는데 원래 전화 한 통밖에 없고 행정직원이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전화를 직접 받지 않는데 그걸 안 받았다고 또 고발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명퇴를 결심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외교부에 25년, 베트남에 17년, 호치민만 2번에서 14년 근무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재공간 업무라는 게 사실은 공관장, 총영사와 대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95년에 제가 호치민에 처음 나와서 조금 못된 총영사 만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순실과 같은 그 사적 일을 많이 시키고 입에 담지 못할 부끄러운 일도 사실은 시키곤 했는데요. 사실 그때 제가 너무 자신이 싫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항을 결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진도 안 되고 또 윗사람 말 안 들으니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외교부에서 저희 정체성을 찾게 한 것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만드신 각 부처 혁신 토론방이었는데 그때 제가 노무현 정부 들어서 혁신안을 자체적으로 많이 냈죠, 실명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찍혔고요. 이제 외교부 직원들, 하위 직원한테는 제가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간부직에는 문제 인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이제 전부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베트남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전담직이라고 하는 베트남 붙박이라고 하는 그런 직을 선택을 했는데, 승진 포기하고, 근데 그것에 무관하게, 이제 뭐 오래 근무했다라는 대충 그런 이유로 해서 서울로 한국을 발령나게 됐습니다. 서울로요, 갑자기. 17년간 베트남 전문가인데 갑자기 서울로 와라.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그 흔히 지난 정권에 쓰던 방식이 개인 사찰을 하거나 또는 뭐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박근혜 정부 내내 사실 말 듣지 않는 그 공무원들에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밝혀진 경우도 있었는데 본인의 인터뷰 이후에 작년 12월 외교부 감사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식의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제가 이제 교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민원 서비스, 여권 공정 등 체계에 필요한 업무를 7년 반을 민원실을 운영했는데요. 그 민원실에 있는 행정 직원, 제 부하 직원을 압박을 해서 저에 대해서 뭔가를 캐려고 했고,
그다음에 민원실 전화를 뭐 20일 동안 안 받았다고 외교부 감사관실에 누군가 이야기해서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사실 민원실 전화는 한 대밖에 없고 우리 행정직원이 받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직접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교민들 몇 명이 이제 누군가 사주를 받아서 저희에서 1년간 집중적으로 이제 음해성 민원을 외교부에 넣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도 크게 저한테 문의조차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10월 달에 운전면허 갱신 때문에 한국에 휴가를 잠깐 다녀왔는데, 이것도 조영사 본인이 결제를 안 했다고 하면서 외교부에 저를 고발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처음으로 외교부에 들어와서 사유서를 쓰게 됐고요. 사실 유치합니다. 저는 총무과에 결제를 올렸던 결제를 밟았었거든요. 외교부에서 보고를 했고요. 혹시 외교부에 근무하는